자, 거기 192페이지 매수청구권 나오죠. 매수청구권. 자, 요 기반 시설이 아까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도시, 군, 계획 시설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관리계획으로 결정만 해놓고 요걸 설치를 안 하는 거죠. 설치를 안 하게 되고 이 기간이 장기간이 되면서 요걸 무단 방치를 하면은 이에 따라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국민의 권리를. 이때 침해받게 되는 권리가 바로 헌법 23조에 따른 재산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받게 됩니다. 이렇게. 헌법 23조는 뭐 1항, 2항, 3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항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는 보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항은 재산권 행사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행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마약 못 사고 총 못 사고 하는 것들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요게 이제 중요한 건데, 세 번째는 공공 필요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권리 침해에 대해서 어떠한 구제 수단도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헌법소원이라는 거는 헌법에 규정된 각종 기본권을 내가 침해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에다가 이러한 뭐 기본권을 침해받았습니다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대표적인 역할들이 헌법소원이나 아니면 위헌법률심판이라고 해서 어떤 법률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제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헌법소원 청구가 그때 이제 99년도에 이 판결이 나옵니다. 그때 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99년도 판례를 그대로 한번 써보면은 도시군 계획시설로 이제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요 관리계획 결정하고 나서 10년이 경과합니다. 플러스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판결의 형태에는 뭐 단순 합헌, 단순 위헌, 헌법 불합치, 일부 합헌, 일부 위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위헌 판결이랑 헌법 불합치 판결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만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은, 위헌 판결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요 관통죄입니다. 관통죄. 요게 위헌 판결을 봤습니다. 위헌 판결. 위헌 판결이라는 거는 그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나라에는 이 관통죄라는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 법이 됩니다. 그 전에 합헌 판결을 받은 때부터 위헌 판결 받는 시점까지 우리나라에는 관통죄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즉 모든 범죄 기록, 관통죄라는 범죄 기록이 삭제가 됩니다. 전과자들. 그 다음에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 바로 석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법을 효력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걸 위헌 판결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근데 이 헌법 불합치라는 거는 최근에 나왔던 게 그 양심적 병역 거부, 여기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옵니다. 이 판결을 설명을 좀 드리면은, 군대를 가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대체 복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복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합치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체 복무에 관한 규정을 두면 되겠죠. 대체 복무에 관한 법률은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국회가.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고 나면은, 야 국회 빨리 법 만들어 라고 입법 촉구를 합니다. 촉구를. 그러니까 위헌의 정도가 약간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헌보다는. 단순 위헌보다는 헌법 불합치가 위헌의 정도가 약간 약하다라고 뭐 단순하게 비교하자면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위헌과 헌법 불합치의 뭐 단순 비교인데, 여기도 보면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는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는데, 이유는 보상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재산권 헌법 23조 3항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라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이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었더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예전에 이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만 해놓고 방치되는 토지가 많았겠습니까? 네, 엄청 많았습니다. 엄청. 70년도, 80년도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항상 하는 말이 요거 하겠다면 요거.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 동네 도로 만들어줄게, 다리 놔줄게, 이런 것들. 이런 공약들을 남발을 하는 거죠. 남발을 해놨는데, 국회의원이 뭐 4선, 5선 의원이라 가지고 국회에서도 힘이 있으면은, 야, 우리 지역구에 예산 따가야 돼 하면서 예산을 따오는데, 초선 의원이나 힘 없는 의원들은 예산을 못 따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을 못 따오고 이렇게 방치되는 토지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판결이 99년도에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 재산권에 관해서 보상을 못 해줍니다. 우리 누나라고 못 살 때니까. 이거 보상 다 해주면은 나라가 파산됩니다. 그래서 그걸 미루고 하다가 드디어 이제 먹고 살만해졌을 때, 그때 이제 99년도에 이 재산권에 관한 거의 최초의 판결이 이때 나온 겁니다. 이때.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시험에도 자주 출제를 합니다. 계속. 99년도에 나오고 거의 20년이, 이제 매수 청구권의 제도는 99년도에 이 판결이 나오고, 이거를 헌법에 이제 합치시키려면은 보상 규정을 두면 헌법에 합치가 되겠죠? 그래서 99년도에 판결이 나오고 2000년도에 만들어지는 제도가 이 매수청구권입니다. 20년 전의 제도긴 하지만은 시험에는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 이렇게. 그래서 요 이제 매수청구권인데, 뭐 역사적 배경은 인문학일 때 대충 설명을 드렸으니까 요 정도로만 하고, 자, 제도 자체를 한번 보면은, 여기 판결의 이후에 판결 주문에 요건이 나옵니다. 요건이.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첫 번째 10년이 경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10년이 경과. 그 다음에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뭐인 토지입니까?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야, 사업 안 할 거면 차라리 사가 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 사달라고 청구를 하는데, 그 매수 의무자가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사달라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원칙적인 시행자가 특, 광, 시, 군인데, 이 사람이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방치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원칙적인 시행자인데, 이 사람 말고 다른 시행자가 정해져 있을 때는 그 시행자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 시행자한테. 이렇게.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나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매수 의무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10년이 경과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사줘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자, 매수 청구를 받은 이 매수 의무자들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매수 여부를. 자, 매수 청구를 하면 무조건 매수합니까? 아니죠. 매수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했을 때, 이때는 이 토지를 2년 내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수 청구를 받았을 때 이 매수 의무자는 6개월 안에 매수할지 말지를 여부를 결정해서 소유자랑 특광시군에게 알려주고, 매수하기로 했을 때는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매수를 할 때는 원칙 현금으로 매수합니다. 현금으로. 자,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이 채권 이름이 도시, 군, 계획, 시설,
채권입니다. 우리 공법 책에는 이 채권이 총 4개가 나올 겁니다. 4개가. 그 4개 채권 중에서 맨 처음에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입니다. 이 채권들은 4개가 돌아가면서 하나씩 출제되는 게 대부분 이제 보통 전형적인 형태인데,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개별적으로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매수 청구권 문제가 나올 때 지문에 섞여서 많이 나옵니다. 논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보시면은 첫 번째, 이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은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 발행합니다. 지자체일 때. 즉 매수 의무자가 특, 꽝, 시, 군일 때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원칙은 뭐 줘야 됩니까? 현금. 근데 지자체가 현금 줄 수 있을까요? 강남 3구 정도 빼고는 이 매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지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이 지자체가 매수 의무자일 때는 채권 발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케이. 두 번째, 원칙은 뭐 줘야 되죠? 현금. 근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죠. 그러니까 나는 꼭 현금을 받고 싶은데 야 채권 받고 가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합니다. 원할 때. 자, 채권들은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하면서 정리를 할 건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 지금 하나 나오고 나중에 도시개발법에 가면은 토지상환채권이라고 하나 더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들은 항상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합니다. 원할 때만.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는 게 원칙인데 원하지 않더라도 부재 부동산이거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즉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주는 거죠. 3천만 원까지는 현금 줘야 되는데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번째, 채권이니까 상환기간이 있는데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합니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누가 발행합니까? 지자체가. 그래서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이라는 법을 준용합니다. 지방재정법. 지자체가 채무자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은 요 도시로 시작하는 채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도시개발채권이라는 채권이. 도시자로 시작하는 채권들은 항상 발행자가 지자체입니다. 지자체. 저 뒤에 이제 도시개발법 맨 마지막에 가면 도시개발채권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소유자가 뭐 할 때? 원할 때. 그 다음에 도시자 들어가는 채권은 발행자가 지자체입니다. 발행 의무자가 지자체. 이렇게. 여기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자, 제도가 이게 끝입니다. 제도 자체는 엄청나게 간단한 제도인데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이유가 공법은 규제법이라서 대부분의 규정들이 국가나 지자체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향식으로 규제를 하는 게 대부분의 규정들인데 이런 것들, 권익구제 절차죠. 국민이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뭔가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100% 시험 문제라고 있어요. 우리 하나 배웠던 게 주민의 입안 제한 이런 것들. 주민이 관리계획 중에 4가지 사항을 용, 산, 기, 지 요거 입안 좀 해주세요 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시험 문제 맨날 나옵니다. 요것도 국민이 내 땅 이거 사달라고 요구하는 거니까 시험에는 항상 출제되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권익구제 절차들은 대부분이 거의 시험에는 매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제도 자체는 엄청나게 간단한 거지만 저런 헌법 판례와 같은 역사적 의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항상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제도의 단데 이 제도를 보면은 뭔가 좀 허점이 있습니다. 허점이. 완벽한 것 같습니다. 제도가. 하나만 해볼까요? 첫 번째,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를 받으면 무조건 사줍니까? 아니죠. 살 수도 있는데 안 살 수도 있습니다. 안 살 수도. 그러니까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매수해주면 참 좋은데 매수 안 하기로 결정하면 이때는 어떡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됩니다. 매수 안 하기로 결정했을 때. 두 번째, 매수하기로 결정하고 나면 얼마 안에 매수해야 되죠? 2년 안에.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걸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지체하면
이럴 때. 그러니까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이걸 방치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럴 때는 토지를 사줄 때까지 기다릴까요? 이 토지를 쓰게 해줄까요? 네, 쓰게 해줍니다. 활용하게 해줍니다. 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토지를 활용하게 해주는데, 이 매수 청구된 토지는 지목이 뭐인 토지죠?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는 뭐 할 수 있는 토지입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죠. 그래서 원래의 지목대로 건물 짓게 해줍니다. 건물 짓게. 그래서 그 건물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첫 번째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두 번째 3층 이하의 1종 근생. 세 번째 3층 이하의 2종 근생.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작물. 이런 것들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합니다. 즉 지목이 대인 토지니까 튼튼한 건물을 짓게 해줍니다. 튼튼한 거. 그래서 여기 매수 청구권에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지체할 때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 활용하는 방법을 튼튼이라고 하겠습니다. 튼튼. 약 40분 정도 뒤에 내 친구 비실이가 나올 건데 그걸 비교를 해줘요. 비실이. 튼튼이랑 비실. 지금 여기는 지목이 대인 토지니까 건물 짓게 해줍니다. 3층 이하의 단독주택, 3층 이하의 1종 근생, 3층 이하의 2종 근생, 공작물. 이런 것들 지어가지고 토지를 활용하게 합니다. 근데 2종 근생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고시원은 안 됩니다. 다중생활시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고시원입니다. 고시원. 요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안 되고, 단란주점 얘네는 제외됩니다.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얘네는 2종 근생이긴 하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지체할 때 토지를 활용하게 하는데 뭐가 되는데 하니까 3층 이하의 단독주택 일로 와 일로. 니네 돼. 니네 돼. 1종 근생 다 와. 돼. 그 다음에 2종 근생 니네 다 돼. 그 다음에 공작물 다 돼. 이러는데 단란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다중생활시설 얘네가 들어오니까 니네는 안 돼. 니네 집에 가. 2종 근생 다 된다 해놓고 니네는 안 돼. 집에 가. 이러는 거죠. 그럼 얘네 어떻게 할까요? 삐지겠죠. 안 끼워주니까. 그래서 얘네가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서 하는 말이 다 안노단 하면서 집에 갑니다. 애가 혀가 좀 짧아서 다 안노단? 이렇게. 다 안노단 얘네는 안 됩니다. 얘네는. 다 안노단? 이렇게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자, 제도 자체는 간단하지만은 뭐 시험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192페이지 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표시 보이시죠? 21, 22, 24, 25, 24를 또 왜 적어놨어요? 26, 27, 28이겠죠, 뭐. 이렇게. 자, 보시면은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10년 미출, 10년 이내. 그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뭐인 토지? 네, 밑줄. 지목이 대인 토지. 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 누구한테 매수 청구를 합니까? 특광시 군 밑줄. 원칙적인 매수 의무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입니다. 이렇게. 자, 근데 가로 안에 밑줄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 192페이지 밑에서 그 세 번째 줄. 밑줄합니다.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받았을 때는 매수 청구가 안 됩니다. 192페이지 저 밑에 192페이지 앞에 페이지 세 번째 줄.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줄에 가로 하나 더 있죠. 자,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거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물건도 포함합니다. 토지랑 건물, 물건까지. 이렇게 맨 밑에 줄에 192페이지 맨 밑에 줄에 가로 안에. 이렇게.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의 대상이 제외되고, 청구할 수 있는 거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이랑 정착물까지도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원칙은 특, 광, 시, 군한테 하죠. 그 다음에 매수 청구 그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 정도까지 안 보셔도 좋습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만 보시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칙은 특, 꽝, 시, 군한테 해야 되는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한테 매수 청구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박스 안에 보시면은 첫 번째,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밑줄 시행자한테, 그 시행자한테. 그 다음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밑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은 설치, 관리 의무자에게. 그 다음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밑줄 다른 경우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르죠. 그럼 누구한테 합니까? 네, 설치 의무자 밑줄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이렇게. 자, 의무자 다시 한번 보면은 원칙은 특, 꽝, 시, 군한테 매수 청구하는 거죠. 근데 시행자가 따로 정해져 있을 때는 그 시행자한테, 그 다음에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있을 때는 설치, 관리 의무자한테 하는데 설치 의무자랑 관리 의무자가 다를 때는 설치 의무자한테 매수 청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그라미 치고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 밑줄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랑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얼마 안에 매수합니까? 2년 동그라미 하시고 매수하여야 한다 밑줄 6개월 안에 매수 여부 결정하고서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자, 매수할 때 원칙은 뭘로 매수하죠? 현금 매출. 현금. 그래서 그 밑에 예외 나오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밑줄 매수 의무자가 누구일 때? 네, 거기 밑줄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인 경우에는 채권, 가로 안에 밑줄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일 때만 이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칙은 현금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니까 소유자가 뭐 할 때? 네, 원하는 경우, 밑줄, 원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두 번째 줄 중간쯤에 부재부동산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비업무용 토지. 부재부동산이나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얼마? 3천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밑줄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러니까 3천만 원은 현금 주는 거고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채권 나오는데 발행 기준 나오고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네, 밑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면 채권이니까 이자들이 나오는데 그 이자는 여기서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그 다음에 발행 절차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준용하죠? 두 번째 줄 지방재정법. 네,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매수 절차 등이 나오는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밑줄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밑줄 공치법을 준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는 거. 자, 아까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무슨 법을 준용하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채권 발행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하는데 요거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공치법. 그 다음에 지금 요 개발행위 허가가 여기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조금 이따가 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8번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의 실효가 나오죠. 도시군 계획 시설의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20년 동그라미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밑줄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실효, 해제, 효력의 상실 이런 말 나오면 항상 다음 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 기반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그냥 아무 일 없이 쭉 20년이 지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실효가 됩니다. 20년이 되는 날이 다음 날에. 그 다음에 실효되면은 고시에서 알려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책의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 나가지고 튼튼히 거 여기 어디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거기 196페이지에 보시면은 개발행 허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해서 195페이지 7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랑 좀 착각해가지고. 자, 7번에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다음 이의 기역에서 리을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하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겁니다. 요거.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매수하기로 했는데 2년 안에 매수를 안 했을 때, 요때 토지를 사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까? 활용한다고 했습니까? 활용.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요런 것들 튼튼이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박스 옆에다가 튼튼이라고 해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동그라미 1번에 매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2년 안에 매수를 안 하고 지체할 때는 어떻게 활용한다라고 했죠? 튼튼한 거죠. 튼튼이. 그게 튼튼입니다. 그래서 기역에 단독주택 3층 이하, 니은에 1종근생 3층 이하, 그 다음에 디귿에 2종근생 3층 이하, 그 다음에 리을에 공작물. 근데 디귿에 보시면 2종근생 중에 안 되는 걸 써놨죠? 거기 단란주점, 다중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얘네는 제외. 다 안노단, 얘네는 제외합니다. 다 안노단, 얘네는 제외. 자, 그 다음에 196페이지에 보시면은 해제 공고 등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해제 공고 등. 자, 이거는 이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가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는 제도들입니다. 자, 매수 청구권에 보니까 일단 요건을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죠. 10년이 경과할 것을 요구하고 그 다음에 지목이 대인 토지일 것을 요구합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순간 그 땅은 내 땅이긴 하지만 토지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10년이나 경과해야 권리를 구제해 줍니다. 그러면 뭐 7년, 8년 이런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하죠. 내 땅이 만약에 이런 토지라면은 2년, 3년만 돼도 답답할 텐데 이런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야, 왜 10년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10년? 그냥 10년. 여기에 대해서는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냥 10년이랍니다. 이렇게. 그래서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10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없는 토지에 대해서는 권리 구제를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두 번째, 지목이 대인 토지만 권리 구제를 해주죠. 그러면은 전답 과수원은 어떡하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줍니다. 자,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인데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은 그 땅에다가 건물 못 짓죠. 그러니까 기존의 지목대로 토지를 활용하지 못합니다.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더라도 전, 답, 과수원과 같은 토지에다가 농사까지 못 짓게 하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즉 전답, 과수원 이런 토지들은 기존의 지목대로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를. 그래서 얘네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답, 과수원도 농사 뭐 적성에 안 맞고 이러면은 지목 변경해가지고 내가 다른 토지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수 청구권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지방의회 해제 공고라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198페이지 맨 위에 보면 해제 신청 198페이지 해제 신청이라는 제도가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로 해제 공고라는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 제도로 보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의 해제 신청이라는 제도를 더 만들어냅니다. 요게 한 6, 7년 전에 만들어졌고 요게 한 2, 3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미 시험에는 둘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최근에는 요 뒤에 두 개 제도가 더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일단은 매수 청구권 요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는 일단은 매수 청구권만 아시고 나면 나머지 두 가지는 3, 4월 달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요 매수 청구권까지만 확실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게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설치를 안 했을 때에 대한 권리 구제 절차가 지금 나오는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고, 그 다음에 거기 203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하고 나서 요걸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고 불렀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이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이렇게 권리 구제를 해주는데, 사업을 할 때는 그러면 사업을 어떠한 절차로 하느냐라는 게 그 203페이지 이하에 나오는 제도들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페이지 203페이지 도시군 계획 사업 이 뭐였죠? 그렇죠, 그렇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 다음에 요거 도시개발 사업, 그 다음에 정비 사업, 요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요거 우리가 지금 국계법에서 배울 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입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요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사업은 싹 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세 가지 사업을 하는 절차가 비슷비슷할까요? 완전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셋 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요거 계획, 먼저 계획 만들고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계획 만들고. 그래서 시설 사업,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셋 다 맨 처음에 뭐 할까요? 계획 만듭니다. 계획. 그래서 지금부터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쭉 쓸 겁니다. 쭉 쓸 건데, 이 시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국계법에서 배우고 나면은 우리는 개발 사업이랑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는 다 배운 겁니다. 똑같이 하니까. 개발 사업을 하는 절차가 도시개발법이고 정비 사업을 하는 절차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러면은 국계법에서 우리가 시설 사업을 배우고 나면 개발법의 목차나 정비법의 목차를 다 배운 겁니다. 절반 이상을 다 배운 겁니다. 개발법이나 정비법을. 그래서 국계법을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뒤에 법들이 좀 더 쉬워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국계법이 어려우면은 뒤에 법들은 계속 어렵습니다. 계속. 그래서 1, 2월 달에 국계법에 이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이니까 맨 처음에 뭐 한다고 했죠? 계획. 그때 만드는 계획이 바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겁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만들고 나면은 사업을 누가 할지를 정합니다. 그게 이제 시행자 지정이라고 합니다. 시행자 지정. 자, 이렇게 이제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시계획이라는 걸 작성합니다. 실시계획 작성. 실시계획. 실시계획은 방금 누가 만들었죠? 시행자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었으니까 이 실시계획을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확인을. 그 확인받는 걸 인가받고 고시한다라고 합니다. 인가받고 고시한다. 그 다음에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았죠. 그러면 이 인가를 받은 대로 사업을 그대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사업을 실시한 결과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마지막에 공사가 잘 됐는지 이제 준공검사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준공검사 이후에 이걸 뭐 시험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데 공사 완료 공고라는 절차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랑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 요 절차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이러한 절차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요 절차 그대로 개발 사업하고 정비 사업합니다. 요거랑 똑같이. 자, 단계별 집행계획부터 볼 건데 그게 이제 203페이지에 나오죠. 203페이지에 맨 밑에. 자, 설명을 좀 드리고 하면은 단계별 집행계획은 요 단계별로 사업을 집행하는 계획을 단계별 집행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계획입니다. 1단계랑 2단계. 자,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분해서 만드는 연차별 계획으로서 요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는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들이 포함이 됩니다.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 즉, 이런 것들이 이제 돈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전에는 재원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안 만들어 놓고 그냥 계획들만 만들다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방치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 만드는 뭐 정책이라든지 무슨 사업 계획에는 항상 처음에 이 돈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단계별 집행 계획에 재원 조달 계획이랑 보상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기반시설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원칙 3개월 안에 수립해요. 3개월 안에. 3개월 안에. 그 다음에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시행자를 정합니다. 시행자를.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입안권자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누구죠? everybody. 원칙은 특, 꽝, 시, 군인대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입니다. 작년엔가 박원순 씨가 뭐 서울시의 그 광화문 광장 정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누가 정비하면 됩니까? 자기가 하면 됩니다. 자기가. 입안권자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이 관리계획을 입안하죠. 광화문 정비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 자기가 시행자가 되는 겁니다. 광장, 기반시설이죠. 설치, 정비, 광화문 광장 정비 계획을 발표하면은 자기가 하면 됩니다. 입안권자. 그래서 원칙은 특, 꽝, 시, 군인대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원칙적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즉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행정청. 여기서 행정청이라는 거는 국가나 지자체만 말하는 겁니다. 국가나 지자체. 그러니까 국장은 국가라고 볼 수도 있고 나머지 시도지사,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은 지자체장. 국가나 지자체를 행정청이라고. 행정청.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행정청인데 예외적으로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행정청도. 근데 행정청은 원칙적인 시행자니까 따로 요건이 필요가 없는데 요 비행정청들은 그냥은 안 되고 요 행정청인 시행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을 받은 경우에. 자, 근데 요 비행정청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비행정청에는 민간 시행자가 있고 공공 시행자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이런 사람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행정청일까요? 비행정청일까요? 비행정청입니다. 행정청은 아까 말했듯이 국가나 지자체만. 그래서 국장, 시도, 시군 이런 사람들만 딱 행정청.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이니까 행정청은 아니니까 비행정청인데 공공에 해당합니다. 공공. 뭐 지방공사라든지 지방공단 이런 사람들도 행정청은 아니지만 공공시행자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민간이라는 거는 진짜 민간들, 삼성물산, 현대건설, 포스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민간. 그러면은 행정청이 기반시설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고 원칙적으로 하는데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포스코 이런 사람들도 이런 민간업자들도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합니까? 대표적인 게 민자유치도로 같은 거. 민자유치도로. 고속도로 같은 것들도 민자유치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은 톨비가 좀 더 비싸죠. 그 다음에 서울 시내 안에서라든지 뭐 경기도권에도 유료도로들 있죠. 유료도로들. 그게 다 민간이 설치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기반시설 왜 설치합니까? 돈 벌려고 그 톨게이트 설치해가지고 돈 벌고 있지 않습니까? 돈 벌려고 사업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민자유치 도로들이 대표적인 민간 시행자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행정청인데
이 비행정청들은 원칙은 아니니까 이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을 때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민간은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동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동의 요건이.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플러스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 요건이 이거랑 똑같은 동의 요건이 공법에 딱 2번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보죠. 이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은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요 실시에 가면은 요거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지금 공익 사업 하는 거죠. 기반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도로, 철도 이런 거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익 사업 하는 사람이니까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시행자가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타인의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 이 수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특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했죠. 수용. 내가 우리 집 짓는데 땅이 좀 모자란 거죠. 그러면은 옆에 집 토지를 수용을 해서 건물 지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 집 짓는데 땅이 모자르면 옆에 토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야죠. 사야죠. 근데 수용이라는 거는 내가 하는 사업이 공익 사업이니까 타인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삼성물산, 현대건설 이런 사람한테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민간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이거 왜 한다고 했습니까? 돈 벌려고. 근데 만약에 자 도로를 서울 안에 민재유치 도로를 이렇게 만들겠답니다. 여기 톨게이트 설치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데 이 도로 부지 전체를 삼성물산한테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게 한다 하면은 국가에서 삼성물산 돈 벌게 특권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그냥 행정청들은 사업하면 되는데 민간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는 나중에 수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차피 돈 벌려고 사업하는데 이 부지 전체를 수용하면 안 되니까 이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소유를 하고 오라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오면은 이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는 거는 무조건 이제 사익만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익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나머지 요 3분의 1에 대해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을 소유를 하고 오면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민간한테만 이 동의 요건을 요구합니다. 민간한테만. 그래서 원칙적인 행정청은 그냥 사업하면 되고 비행정청은 지정을 받아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그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의 경우에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수용 때문에 소유라는 요건이 나옵니다. 수용 때문에. 그러니까 요 요건이 한 번 더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은 도시 개발 사업할 때 한 번 더 나옵니다. 그 인문강의 들으신 분들 신도시 만들 때는 사업의 시행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수용 방식이랑 환지 방식. 수용 방식으로 신도시 만들 수도 있고 땅을 바꿔주는 방식으로도 이 신도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를 수용을 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겠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업자들이 여기 도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택지를 딱 만들어서 이 택지들을 분양을 해가지고 역시나 돈 벌 겁니다. 근데 이 민간업자들한테 이 신도시 전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줘가지고 사업을 하게 한다는 거는 돈 버는 거 조력해 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도시 개발 사업할 때 똑같이 이 요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신도시 중에서 3분의 1을 소유하고 오면은 역시나 신도시 만드는 것도 공익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나머지 3분의 1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업자가 수용 방식으로 도시 개발 사업할 때 똑같은 요건이 또 나옵니다. 수용 때문에. 수용 관련돼서. 이렇게.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민간 사업 시행자가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만들면 좋을까요?
다르게 한번 물어볼까요? 요거는 3년 안에 하자, 요거는 3년 뒤에 하자, 요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시행자, 사업할 사람. 사업할 사람이 요거는 3년 안에 해야겠고 요거는 3년 뒤에 해야겠고 이런 걸 잘 알겠죠? 그러면은 시행자가 만들면 되겠죠? 시행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이걸 제일 잘 아니까. 시행자가 원칙 누구였습니까? 이반권자. 이반권자. 그래서 이 시행자인 이반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반권자. 이반권자 아까 누구라고 했죠? everybody. 특, 시, 군, 국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실로부터 2년 내에 사업에 착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해놓고 2년 안에 사업을 안 한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이 안 돼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아예 수립이 안 돼 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직 사업을 언제 할지 모릅니다. 두 번째, 1단계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1단계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3년 안에는 사업을 안 합니다. 3년 이후에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 이 말은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르는 거고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말은 3년 안에는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를 놀리는 게 좋을까요? 토지를 활용하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쓰게 해주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지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활용을 하긴 하는데, 자, 여기는 언젠가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겠죠? 도로 만들 겁니다. 철도 만들 거고. 그러면은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 때는 이 토지를 활용하게 했다가 그 위에 있는 거 철거를 해야 됩니까? 가만 놔둬야 됩니까? 철거해야겠죠? 그러니까 철거에 용이한 건물들을 짓게 해주는 겁니다. 너무 튼튼한 건물을 지으면은 나중에 철거할 때 힘드니까 여기가 이제 튼튼이의 친구 비실입니다. 비실. 여기는 나중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사업을 할 때까지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튼튼한 건물, 뭐 단독주택 1종근생, 2종근생 이런 거 짓는 게 아니라 툭 차면 자빠지는 거. 첫 번째, 가설건축물. 두 번째는 공작물. 요거는 뭐 두 군데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 안 되고 기존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됩니다. 개축이 뭐였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기존의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 거. 재축은 기존 건축물이 멸실되고 나서 기존 규모 안에서 새로 짓는 거.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되고 나서. 그러니까 기존보다 더 크게 짓는 건 안 되고 기존에 내가 활용하고 있던 범위 안에서만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게 가능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해야 되니까 요거 철거가 용이한 것들,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이나 재축 이런 것들. 아까 튼튼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매수청구권에서. 설치 안 할 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하긴 하는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되고 나서 2년 안에 사업에 착수가 없는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수립이 없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을 때는 요런 거 지어서 활용하게 합니다. 이 가설건축물을 아까 봤던 튼튼이 사이에 살짝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주 감쪽 같습니다. 이게 문제 나오면 3층에 단독주택, 2번 가설건축물, 3층에 1종근생, 2종근생, 공작물 이런 거 넣으면 뭐지? 이런 거. 튼튼이랑 비실이. 이렇게. 가설건축물은 비실이 있죠? 비실이니까 그 매수청구권에는 이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비실이니까 3층에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튼튼이가. 이렇게. 요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는데 이 실시계획 인가는 자 실시계획을 누가 만들었죠? 이반권자가. 그러면은 인가해주는 사람은 만든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방권자가 만들었으면 인가 누가 해주면 되겠습니까? 결정권자가. 그래서 관리계 결정권자가 원칙은 시, 도, 대도시 그리고 예외적으로 국장 이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한테 인가받고 나머지는 시, 도, 대도시 시장한테 인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책을 한번 보죠. 자, 203페이지 맨 밑에 단계별 집행계획 나오죠. 단계별 집행계획 누가 만듭니까? 이방권자. 거기 옆에 수립권자 옆에다가 이방권자라고 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 광, 시, 군, 국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만들겠죠. 원칙,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위치하시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해서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3개월 동그라미 하시고 3개월 이내에 밑줄,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 재원 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밑줄하시고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치고 나면은 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고 나서 2년 안에 수립할 수가 있다는 거. 원칙은 3개월인데 예외적으로 2년입니다. 원칙이 3개월. 그래서 다른 법률이 뭔데 하면 그 밑에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예외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예외.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가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맨 앞에 국장, 도지사 밑줄. 국장,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관리계획인 경우 국장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자기가 직접 수립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은 입안권자가 만듭니다. 입안권자가 원칙은 특, 광, 시, 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이렇게.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구분이 나오죠.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하여 수립하되 밑줄 3년 이내에 밑줄하시고 3년 이내는 1단계 밑줄 그 뒤에 3년 후 밑줄하시고 2단계 밑줄. 그래서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은 1단계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은 2단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드는 연차별 계획으로서 이 계획 안에는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단계별 집행계획의 조정인데 자 처음에 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는 이 사업을 4년 차에 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4년 차에. 자, 4년 차에 하기로 한 사업은 1단계에 들어갑니까? 2단계에 들어갑니까? 2단계. 자, 근데 1년이 지난 거죠. 1년이 지나고 나면은 4년 차에 하는 사업이 이제 3년 이내로 들어옵니까? 들어오죠. 처음에는 4년 차니까 1년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게 3년 차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요걸 2단계에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3년 이내로 들어오면 요 2단계 집행계획에 있던 거를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밑줄 매년 2단계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3년 이내에 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 시설을 이를 밑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래서 매년 검토를 해가지고 3년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을 해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안 보셔도 좋고 자, 그 옆에 170페이지 적어놓고 이 책이 막 섞여 있어가지고 170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할 거면 되고 관리계획 결정되고 나서 2년 안에 사업에 착수가 없는 경우로서 요거 비실이. 자,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가 나오죠. 원칙 안 됩니다. 개발행위가. 자, 아까 말씀드렸죠. 기반 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로 바뀌.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되는 순간부터 그 도시군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개발행위가 금지됩니다. 1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 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다만 이하는 됐고 2번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밑줄 결정의 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을 설치에 관한 사업이 밑줄 시행되지 아니한 거지. 그래서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에 착수가 없죠. 그 중에서 그 뒤에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그게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업을 언제 할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거기 밑줄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이게 두 번째. 1단계에 포함이 안 돼 있다 이 말은 3년 안에는 사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요럴 때 그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다음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즉 그냥은 안 되고 역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지어서 토지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비실이 써놓으시면 되겠죠. 비실이. 그래서 그게 첫 번째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작물, 밑줄 가설건축물, 공작물,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축이나 재축. 이게 튼튼이는 아까 195페이지 나오죠. 튼튼이 튼튼이는 195페이지에 나오고 비실은 지금 보시는 170페이지에 나오고, 이렇게 그 두 개를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섞으니까. 그래서 가설건축물, 공작물, 개축이나 재축 이렇게 비실이 지어가지고 사업할 때까지 토지를 활용합니다. 자, 근데 이제 사업하겠답니다. 그럼 요거 가만 놔둬야 됩니까? 철거해야 됩니까? 그래서 원상회복 명령을 하는 거죠. 그 밑에 170페이지 3번에 원상회복 명령.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을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예정일 밑줄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밑줄 소유자의 부담 의혹,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으라 이 말이죠.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야, 이제 도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너네 나가 이 말이죠. 자, 근데 소유자의 부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치한 사람이, 즉 보상을 안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얘네는 나중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할 거란 걸 알고 설치를 한 거니까 설치를 할 때도 설치를 하는데 철거할 때도 자기 부담으로 철거합니다. 어차피 철거될 줄 알고 설치한 거니까. 이렇게. 자, 원상회복 명령했는데 말 안 듣죠? 그러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합니다. 제목에만 밑줄 하시면 되겠죠. 행정대집행 한다는 거. 행정대집행. 그래서 요거 비실이 지어서 토지를 활용하게 하는데 사업할 때 되면은 철거하라고 합니다. 소유자의 부담으로 3개월 전까지. 근데 말 안 들으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한다는 거. 행정대집행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시 뒤로 넘어오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5페이지. 이렇게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이제 시행자를 정하겠죠. 시행자 원칙 누굽니까? 입안권자. 그래서 특, 광, 시, 군인대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 이런 행정청들이 원칙적인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원칙적 시행자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 밑줄. 이걸 이제 국장, 도지사를 예외로 빼놨는데 일단은 원칙적 시행자, 특, 광, 시, 군이죠. 이 시행자에다가 옆에 입안권자라고 좀 써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예외적 시행자의 1번, 그 다음에 2번, 3번까지가 행정청입니다. 예외적 시행자 1번, 2번, 3번까지가 싹 다 행정청입니다. 제가 여기다가 원칙이라고 써놓은 행정청들이 거기 책에는 예외적 시행자의 1번, 2번, 3번까지가 행정청입니다. 행정청. 자, 요거는 읽으면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시행자죠. 근데 예외적 시행자 1번 보시면 협의로 지정인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밑줄 둘 이상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서로 밑줄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합니다. 둘 이상에 걸쳐 있을 때. 자, 근데 협의가 안 되고 또 싸우죠.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게 2번.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오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 밑줄. 같은 도는 관할이 같죠? 이럴 때는 누가?
도지사 밑줄.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둘 이상의 시도, 요거는 관할이 다를 때죠. 누가? 네, 밑줄. 둘 이상의 시도 밑줄 하시고 국장이 그 밑에 시행자를 지정한다. 거기 밑줄. 아까 광역시설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협약을 체결해서 할 수가 있는데 관할이 같을 때, 협의 구성이나 협약 체결이 안 될 때는 관할이 같을 때 도지사가 직접 설치해서죠. 그게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보통은 위에서 시행할자, 수립할자를 지정해 주는데 아까 광역시설은 관할이 같을 때 도지사가 직접 설치했습니다. 직접. 그래서 아까 직접이랑 여기서는 둘 이상일 때, 원칙은 협의하는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거기 첫 번째 줄,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시행이 나오는데 첫 번째 줄, 국장은 국가계획, 거기까지 밑줄.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직접 할 수가 있고,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거기까지 밑줄.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한테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행정청입니다. 제가 말한 원칙은 여기까지. 이 사람들은 지정을 받아야 됩니까? 지정 안 받아도 됩니까? 안 받아도 됩니다. 행정청들은 원칙적인 시행자니까. 그러니까 자 보시면은 거기 책에 있는 걸 그대로 한번 해보죠. 원칙은 특, 광, 시, 군이 행정청이죠. 근데 둘 이상에 걸쳐 있을 때는 협의하죠. 둘 이상일 때는. 근데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 관할이 같을 때는 도지사, 관할이 다를 때는 국장이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특, 광, 시, 군인데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사업을 직접 할 수가 있죠.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기까지가 싹 다 행정청. 그냥 한마디로 입안권자입니다. 특, 광, 시, 군, 국장, 도지사, 이렇게 행정청들. 이 사람들이 시행자. 근데 이 비행정청도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은 안 되고 행정청으로부터 뭐 받아야 됩니까? 지정. 그래서 지정받은 자의 시행 돼 있죠? 그 옆에다가 비행정청이라고 써두시면 되겠죠. 비행정청. 그래서 위 1, 2 이렇게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첫 번째 줄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행정청이죠. 위 1 및 2의 1-1에서 3의 규정에 의해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그게 행정청. 외의자는 다음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밑줄 지정을 받아. 비행정청은 그냥은 안 되고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 밑에 박스는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그거를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걸 가로를 이렇게 치십시오.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로를 치시고 거기다가 민간이라고 써주십시오. 민간.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가 바로 민간 시행자입니다. 비행정청 중에서 민간은 지정을 받기 위한 동의 요건까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민간 시행자가 민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대상 토지 밑줄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 동그라미 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보면은 국가나 지자체죠. 첫 번째 박스에. 이 사람들은 행정청이었고, 그 다음에 뒤에 이번에 공공기관 나오죠. 이건 아까 말했던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사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이런 공사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방공사나 지방공단, 즉 행정청이나 공공배관들은 지정받기 위한 동의 요건도 필요하다는 거. 그 동의 요건이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4번 이런 거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누가 만듭니까? 시행자가. 실시계획은 이렇게 시행자가 지정되고 나면 이 시행자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맨 첫 번째 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밑줄 시행자. 시행자가 작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실시계획의 인가 나오죠. 인가. 도시공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그 뒤에 밑줄 합니다.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 지금 208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208페이지. 208페이지 거기 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국장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장의 인가. 그 밖의 시행자는 밑줄 시, 도, 대도시. 그래서 여기 시행자 지정에서 국장이 지정해준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국장한테 인가받고 나머지는 시, 도,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그 밑에 2번, 3번, 4번, 5번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 이제 이런 것들은 됐고,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실시계획의 시료가 나오죠. 요게 1월 1일부터 시행된 조문인데 요거는 3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행의 담보, 이행 보증금 예치 이런 것들은 저 개발행위 허가에 가면 똑같은 게 있으니까 놔두시고 211페이지, 212페이지, 213페이지, 214페이지까지 안 보셔도 좋습니다. 215페이지 위에까지.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몰아서 한번 정리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215페이지 위에까지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에 대한 지원이 나오죠? 요거. 자, 시행자가 지정되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인가받은 대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근데 요 도시공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공익사업 하는 사업이니까 이 시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 조치들이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그게 그 이하에 나오는 겁니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